어쨌든 제 강의 목표는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읽어드리면 교통사고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설계사가 되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기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소개로 인해서 고객을 참출하고요. 세 번째로는 질병보다 높은 상해 발생 확률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가 다 잘해왔던 분야가 혹시 나는 법인 영업을 잘했다. 그런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인보험을 특히 잘했다고 하면 상해 쪽, 자동차 쪽을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한 발 더 도약하실 수 있는 대표님들이 되시고자 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했고요. 사실 제가 세일즈 콘서트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콘서트답게 좀 자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니까 다음 화면 넘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주십시오. 무엇이냐? 바로 사실 요즘에 보험 설계사 분들이 점점 버티기 어려운 이유 제가 세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혹시 어떤 이유가 혹시 다들 있으실까요? 다들 너무 영업을 잘하고 계셔서 그런 걱정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 아니겠지만 고민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좀 세 가지 내용이 있어서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점점 버티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로는 혹시 이 뉴스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37년 분급한다고 해서 뭐지? 했는데 웃기게 슬래시를 빼놨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주제가 있는데 뭐냐? 수수료가 앞으로 공개가 되고 분급이 시행이 확정된 거 혹시 처음 들으신 분 계신가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작년 가을,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혹시 이 담보 혹시 한 번도 판매 안 하신 분, 암주치, 비례형. 이때 재가보험도 50만 원 줬다가 80만 원, 100만 원 줬다가 150만 원 줬다가 막 이러는데 이때 어땠냐면요. 온라인 영업 조직들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절판되고 다음 달에 또 좋은 상품 또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품들이 소비자분들이 계속 처리하고 계속 갈아탑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 좋은 상품을 최근에 마지막 가입하는데 그 일을 하셨던 설계사분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계속 철회만 맞고 시간 이렇게 쓰고 그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것은 더 이상 보장성, 리모델링 시장이 절대로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다들 많이 느끼고 계세요. 혹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다이어트 난 너무 자신 있다. 손 안 드신 분들 다 자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혹시 이거 많이 아시나요? 메리츠 파트너스, 원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부업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합격해서 가족의 보험, 자기의 보험을 가입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제도인데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보험회사의 흐름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회사에서는 GA 채널, 그리고 원수사 채널이든 GA 채널이든 이거를 계속 강화하고 싶은 게 맞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분들은요. 보험회사는 있던 인력도 줄이고 있던 인력을 최대한 월급을 덜 주고 많이 부려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GA 채널에서도 돈이 덜 나가게끔 계속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정말 세 가지로 봤을 때 앞으로 보험 설계사 일이 하는 게 절대로 좋아지는 시대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일즈 콘서트 1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생존하려고 하는 설계사분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버틸 자신이 있다. 저한테 눈빛 주신 분 계신데 열심히 하시면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 버틸 수 있는 주제는 바로 고객에게 필요한 보험 설계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건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입을 꾹 다물고 계신데 결국에
고객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이 우리한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 내고 싶어서, 보험회사에 이윤을 가져다 주고 싶어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같은데,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늘 하는 주제 시작 전에 이 네 가지 보험에 대해서 공통점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가지 보험의 공통점. 사고. 사고 맞습니다. 정답. 손해보험. 사실 제가 답정너라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 대표님들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한번 다시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개인 영업, 개인이냐 영업이냐 영업용이냐, 그리고 비용담보가 있을 것이고, 상해보험엔 뭐가 있죠? 직업 통지 의무.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는 운전자의 범위, 한도, 그리고 화재 보험은 건물 가액, 건물 급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키워드를 썼을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또 드시나요? 마찬가지 손해보험, 사고, 또 제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잡은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보험료는 저렴하다라기보다는 우리 수당이 그렇게 높은 상품들은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로는 물론 우리의 질병보험, 암보험, 건강보험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여기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구상금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나는 구상 한 번도 안 맞아봤고 구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라는 분도 계시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안 말해주는 곳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로 이겁니다. 제가 많은 보험 설계사분들 만나면서 가장 안타깝고 좀 속상한 게, 돈을 벌러 다들 여기 열심히 나오셨는데 막상 보험을 하나 계약했어요. 이 보험들 수당이 엄청 높죠.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이 보험은 그렇게 나한테 엄청난 보험이 아닌데, 막상 구상금은 한 번 맞으면 얼마나 될까요? 10만 원? 혹시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이 되는 게 이 상해보험, 이 부류에 있는 그런 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보험을 다룰 때는 적어도 어떤 지식을 알아서 해야지, 절대적으로 내가 내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데 돈 벌러 왔다가 돈을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와서 절대적인 키맨을 만들되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알아가실 수 있는 지식을 위해서 나름 촘촘하게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해가 안 가면 천만 설계사에서 한번 다시 보게 하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에 다른 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보험 여러분 생각보다 경쟁력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무보험.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다. 다른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1년마다 계속. 맞습니다. 의무보험이고 1년마다 계속 갱신하니까 연금처럼 계속 들어오고요. 생각보다 저도 놀란 게, 그냥 하셨던 분한테 그냥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수사 설계사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근데 왜 이거 굳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시니까.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고객이 접근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 잘 모른다, 자동차 보험에. 제가 정말 많은 대리점도 가보고 원수사 강의도 가보고 하면, 우리 원수사에서 특히 손해보험 원수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교과 과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다들 잘 모르세요. 맞나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나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한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확률이 높다, 이거인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가 만난 원수사분들 교과과정 6개월 정도 교과를 받고 경력자 교육도 받고 해도 원수사분들 생각보다 모르십니다. 거기 원수사 총무님들이 또 자동차 보험 해주시는데 잘 모르세요. 그리고 경력자,
우리 20년 차 혹시 넘는 설계사분들 주변에 많으신데 자동차 보험 물어보면 많이 잘 아실까요? 잘 그러지 않는 이유가 바로 20년 넘는 분들은 생보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는 손보분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길고 해도 막상 손해보험 잘 모르고 자동차 보험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의무보험 아까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 고객분들 많이 보험금 청구도 해주시고 관리하시다 보면 어떤 보험금이 가장 많이 청구가 되나요? 자부상, 일단 실비, 그나마 수술비, 자부상 이런 건데 혹시 암진단금 난 청구 매일매일 한다, 매달 한다. 주변에 많이 암이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요. 여기 혹시 실례지만 내가 암에 진단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손을 들지 마십시오. 여기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쭉 주변을 돌아봤을 때 암에 걸린 적이 있을 것 같은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교통사고 한 번이라도 난 사람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난 적은 나 있다 한번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 분명히 계실 거란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거 맞나요?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필요한 보험 설계가 된다는 것은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찾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금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생존하는 보험 설계사분들은 보험금을 고객분들한테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설계사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주제가 자체 DB를 만드는 방법인데 혹시 직접 DB를 만드시는 분 계신가요? 직접 DB를 생산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보험료 다이어트, 리모델링, 추가 보정, 업셀링, 숨은보험금 여러 가지 주제로 해서 하시는데 고객 후킹들을 후킹이라고 합니다. 이런 광고들을 어떻게 할까요? 전화나 실제로 뭐 이렇게 DM이나 돌방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DB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말이 거창하지만 내가 만나는 고객이 내 고객이 되고 연락처를 확보하면 그게 DB잖아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게든 내가 하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체 DB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에서 자체 DB를 만들 때 포커스해야 될 고객분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을 제가 좀 분류해 봤습니다. 숨은보험금이 있는 사람,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사고를 현재 당한 사람, 그리고 과거에 사고가 났던 고객, 이분들 중에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고객은 제가 어떤 걸로 잡았을까요? 네 가지 중에 1번 1번인이라고 해서 숨은보험금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제대로 보상 받아야 되는 사람, 나는 보상을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나는 500만 원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사고를 당한 고객, 너무 모르고 어려움이 많은 분들, 그래서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분. 네 번째로는 사고가 과거에 났던 고객분들. 네 가지 유형 중에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고객은 어떤 걸로 제가 잡았을까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 부류입니다. 숨은보험금이 있는 사람이고요, 사고가 났던 고객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여기 별로 볼드 처리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들은 버려야 될 고객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분들을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보상을 내가 알려주고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보험을 막 가입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실제로 현재 사고 당해서 뭐 물에 빠진 사람을 제가 구해줬습니다. 그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종신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니즈와 보상의 니즈는 다른데 제가 빨간색 표 친 사람들은 제가 경험칙상 그리고 주변에서 들어보면 보험금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실제로 도와주게 되면 실제로 고객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을 할 것이고요.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삼은 것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분들을 찾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거 하나라도 꼭 이해하셔서 꼭 주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주제 가져왔습니다.
교통사고가 과거 났던 수mon곡 보험금을 찾는 방법 3가지입니다. 여기 혹시 초성 퀴즈로 냈는데 딱 다 아시는 분 제가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손 들고 맞춰주시면 3개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자가 없으시면 치킨은 제 뱃속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지만 다른 분들이 왜 양보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끄덕끄덕 다들 거리시는데 여기서 다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오늘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꼭 찾아보자.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에서 실비 청구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고, 두 번째로는 산재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사고랑 같이 있는 분들, 세 번째로는 제가 좀 지었는데 트리플 보상, 상급병실에 대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그 3가지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우리 오늘 1시간 반, 오늘 1시부터 6시까지 세일즈 콘서트 들으면 우리 MDRT 되고 COT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자동차 보험을 1시간 반 동안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최대한 요약하고 함축해서 이렇게 해서 외워서라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저는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 중에 내 고객 중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찾으면 그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다 정리해서 적어놨으니까 보면서라도 하면 그 고객을 내 키맨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가정을 할 텐데 2가지 가정 딱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신 게 아니라 기억만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 유형을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경미사고. 우리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사고가 작은가요? 큰가요? 작아요. 차가 박살 났습니다. 하지만 차는 요즘에 좋기 때문에 이분은 뭐 피도 안 나고 뼈도 부러지지 않고 그냥 통증만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염자 진단. 아까 자부상 말씀해 주셨는데 자부상 12금은 얼마 정도 나오죠? 그렇죠. 딱 그 정도 나오는데 딱 그 정도 되는 다친 경우에 입원을 5일 했고요. 통원을 10번 정도 했고 치료비가 총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소득이 300만 원짜리 300만 원의 소득을 내고 있는데 이분은 내가 합의금 얼마 받으면 좋겠다. 과실이 0%일 때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고를 당했다. 얼마 정도 합의금 받고 싶으신가요? 300만 원, 100만 원. 너무 양심적이시. 그래서 제가 세팅을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위자료 휴업손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200만 원만 받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케이스를 놔두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예시에 나오고 이 2가지 케이스 극단적으로 작은 사고와 큰 사고로 나누는데 이 사이에 있는 사고들을 찾으면 되고 이 경미한 사고일수록 좀 피하시면 된다. 아니면 이쪽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낌을 알 수 있게 가져온 내용이다 보니까 첫 번째 사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들? 하시죠? 두 번째 사고는 지금 사실 뭐 다리가 나왔지만 많이 다치셨었어요. 뭐 진단명 제가 써놨지만 우리가 교통사고 상해급수 2급이면 자부상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30은 아니다. 많이 받으시겠죠. 가입한 만큼. 뭐 납입 면제도 되고 그래서 상해급수는 2급이고 입원을 거의 4달 동안 하셨죠. 뭐 통원도 60번 정도 하시고 치료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300만 원. 그래서 이분은 보상을 얼마나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뭐 5,6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받기도 했지만 그래서 위자료, 휴업손해, 이렇게 간병비, 뭐 장애 비용 해서 총 5,60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이유가 이제부터 개념이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우리 고객분들이 다 착해서 피해만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고객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예시에서는 딱 절반 50%인 가실을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과실이 50%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사고? 그분은 합의금은 200만 원 받았는데 과실이 50%다. 이분은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머리에서 다 그려지겠지만 제 가정은 100만 원 초반 정도. 그리고 빨간색 개념이 들어가는데 실업비 과실상계라고 혹시 과실이 있으면 이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 15에서 7.5. 왜 줄었죠? 50%. 과실이 50%니까. 과실이 만약에 90%다. 그러면 15만 원이 15,000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제가 딱 왜 50%로 했을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가정입니다. 첫 번째 사고는 작고 두 번째 사고는 크고요. 첫 번째 사고는 과실이 첫 번째 말씀드린 건 과실이 없었고 지금 과실이 50%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런 항목들을 절반만 받고 치료비 과실상계까지 받아서 뭔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두 번째 사고는 사고가 크다 보니까 사고가 클수록 과실이 많으면 깎이는 게 많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크게 와닿나요? 과실이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장애도 많이 깎이고요. 3,600에서 1,800이 되면 많이 깎이는 거죠. 그리고 치료비 과실상계도 치료를 받을수록 마이너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과실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보상을 받게끔 합의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만큼이나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객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셨는데 과실이 없을 때는 사실 보상 받으시면 되죠. 우리가 오늘 근데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지만 과실이 많은 분들이면 이 마이너스 90만 원, 마이너스 3,800만 원의 고객이 피해를 보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 세 가지를 꼭 항상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도와주냐? 아까 마이너스 90만 원이랑 마이너스 3,800만 원에 대해서 이 돈이 마이너스 되지 않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겠죠. 뭔가 잘 하면. 그리고 이걸 왜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왜 도와줄까요? 보상을 더 많이 받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일까요? 그거는 부수적이다. 결국에는 찾아줄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거기서 고객을 땡겨올 수 있는 정확한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고객만 봉사활동, 자원봉사하려고 여기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고객도 있겠지만 그래서 명확한 이유를 왜 이거를 찾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대인배상과 자동차 상해, 산업재해 이 세 가지 케이스 때 우리가 이 금액들을 보존하거나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지금까지 가정을 제가 다 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 두 가지, 작은 사고, 큰 사고, 과실 있고 없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인배상 실비청구인데 우리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네라고 하신 분 혹시 어디 계시죠? 거기서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가능하죠? 1세대는 상해의료비 50%까지 가능하다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신데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과실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받아갈 수 있는지 고객의 보험금 찾아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걸 계속 가져온 이유가 계속 이 사례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할 거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과실이 없었을 때는 내가 보상을 받는데 과실이 있을 때 합의금이 줄어들었죠. 우리 실손의료비는 개념이 결국 뭔가요? 내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이 교통사고에서
실손보험의 역할이 할 게 있나요? 실제 지출한 비용. 이 어디 있을까요? 치료비 가지. 맞습니다. 제가 사실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거든요. 알아맞혀달라고. 마이너스 50만 원. 이 5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대해서 40에서 90% 정도를 우리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1세대는 50%지만 2세대, 3세대, 4세대는 이렇게 룰이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다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일단 말씀드려 넘어가고요. 아까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왔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치료비가 1,000만 원이면 이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방금은 50만 원에 40% 하면 얼마일까요? 대략 20만 원. 애게 20만 원 애게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야 애게 그거 가지고 나를 귀찮게 했어? 라고 하지만 사실 20만 원 정도면 저는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게 커야 되나요, 여기서? 치료를 많이 받아서 이 금액을 엄청 높여야 되겠죠.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중에 되겠죠. 그리고 과실이 낮으면 100 곱하기 10 하면 10만 원입니다. 근데 100 곱하기 90 하면 90만 원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 높고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이 실비 청구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대해서 40에서 90%를 받으면 얼마인가요? 400에서 900만 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물음표를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보 의료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 요양비용 기준에 따라서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본인의 실제로 부담한 40%를 보상 금액 실비에서 보상하겠다라는 내용이 2세대 실손보험에 적혀져 있습니다. 3, 4세대는 비율이 달라지겠죠. 40이 아니라. 그래서 9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관상 내용이고요. 밑에 내용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약관상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상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향후치료비용 이런 것들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받은 치료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사고가 났었고 단독사고고 부상등급 1급인데 치료비가 12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1급인데 1급이면 얼마나 다쳤을까요? 그래도 많이 다쳤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제가 오늘 두 가지 서류를 가져왔는데 왼쪽 서류 혹시 많이 보셨나요? 왼쪽 서류는 뭐 때문에 많이 보셨나요? 자부상 청구할 때 필수 서류 지급결의서, 지급내역서이고요. 옆에는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험사에다가 합의금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이 오른쪽 서류를 계산한 거를 뽑아다 줍니다. 이걸 왜 받았을까요? 제가 빨간 표 했는데 저 위에 피해자 과실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 양식에는 이 합의금에서 내가 과실을 당한 것만큼 빼야 되기 때문에 과실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이 치료비와 과실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만큼 우리 실비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제가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실제로 이분은 치료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20%면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아까 실비는 몇 퍼센트라고 했죠? 40에서 90%. 그러면 계산을 하면 400에 4, 46, 49, 36 이 정도 금액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치료비가 500 얼마 정도 나왔습니다. 어떤 서류에서요? 지급결의서.
지급, 내역서. 오른쪽 서류는 왜 필요하다 했죠? 과실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제 여기서 500 곱하기 15 하면 딱 나오시나요? 안 나옵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520만 원에서 과실해서 78만 원 나왔잖아요. 여기서 40% 이분은 2세대를 가입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의 31만 4천 원을 실비로 받았습니다. 이거 금액이 작나요? 이런 거 찾아드리면 고객이 아이씨 이런 거 왜 찾아줬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 실비 청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내려가나요? 2세대, 3세대는요. 실비를 아무리 많이 쓴다 해서 보험료가 내게 할증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험료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가 못 받았던 거지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실제 사례 3번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 가셨나요?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짧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 사례는 치료비를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오른쪽 보이시죠? 아까는 왼쪽에서는 왜 오른쪽에 있을까요? 과실이 아까 과실 여기 어딘가 있었거든요. 보험사마다 서류 양식이 다르다. 그래서 다 이 두 가지 서류 담당자한테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현대해상 서류는 이름이 뭐 다 보험사마다 다르니까 아까 두 가지 지급내역서, 합의금 산출서 달라고 하면 치료비용이랑 과실비율을 알 수가 있죠. 이거를 곱하면 300만 원에 40%는 120이 되고 270만 원이 되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분은 실제로 71만 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딱 곱했을 때 1원 단위까지 맞춰서 줬는데 여기 보험사 어딘지 보이시나요? 용역, 그쵸. 그리고 여기 보험사 삼성화재. 제가 삼성화재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나온 이유는 보험사마다 이렇게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제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3천만 원에 30% 밑에 3천만 원 치료비 있고 과실 30% 치료비가 많고 과실이 적진 않죠. 그러니까 금액대가 방금보다 더 확실히 올라가는 걸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찾으면 될까요? 과실이 높고 치료를 많이 다쳤는데 나 걔 바빠서 치료 못 받아. 나 집에 있을게.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안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치려면 뼈가 부러지거나 입원을 하거나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과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손보험이 없는데 이걸 찾아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지금 생각나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고객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을 내가 찾아서 그 사람 통장에 꽂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돈 안 들이고. 근데 요거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7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줄게 했는데 시간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네. 이렇게 하면 고객분들이 아이고 너의 노력에 대해서 난 너무 고마워 라고 하는 고객보다는 뭐야 되게 실없네 하고 더 신뢰를 떨어뜨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꼭 7가지 개념을 숙지하시고 저런 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시나요? 발생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100% 피해 사고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피해를 본 건 없습니다. 실비에서. 내가 못 받은 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해당이 안 된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번호를 라벨링 했는데 뭐가 뭔지 어디 적혀있는지 몰라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배상에만 해당이 된다. 자동차 상해 혹시
자동차 상해랑 자기 신체 사고랑 대인 배상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강의가 사실 완전 그 기초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조금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천만 설계사에 아까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그 말씀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인배상 사고로 인해서 과실이 있는 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보상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기억나서 떠오르시나요? 오토바이, 그쵸? 이거 하는데 오토바이 사고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손보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보상 못 받겠죠. 보통은. 그래서 일회성도 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륜차 부담보는 실손보험의 손해보험은 면책사항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지불 보증된 치료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비를 써야지 되고요. 많이 쓸수록 좋다. 그리고 합의금 중에 우리가 살짝 멍든 사고들은 합의금이 보통 향후치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사고들은 이거에서 받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적어도 뭐가 부러지고 피가 좀 나고 해야지 치료비를 할 게 좀 있고 그냥 멍들었을 때는 딱히 없다. 그리고 치료 기간이 뭐 하루다. 그럼 아무리 내가 명품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가 한계가 있는데 치료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받았다? 그런 분들은 치료비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손 가입별 약관이 다르다는 건데요. 우리가 실손은 모든 상품이 다 똑같죠. 2세대부터. 근데 제가 왜 이런 거 썼냐면 양방과 합방을 구분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1세대.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다 양방치료 가는 게 아니라 한의원도 가고 한방병원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계산할 때 40에서 90%였는데 실제로 금액이 엄청 적게 나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약관이 다르고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양방 한방 심사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보험사별 심사 기준이 다르답니다. 이게 약관은 동일하지만 보험사마다 지침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해주고요. 아까 사실 삼성화재가 하는 게 FM이고 전에 보험사가 좀 많이 준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찾았는데 10년 전에 정말 막 돌아가실 뻔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한 번쯤 뭐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고려를 하자. 청구권 소멸시효. 그래서 이 7가지 해가지고 하는데 혹시 여기서 기억 떠오르는 고객님 혹시 계신가요? 주변에? 찾다 보면 꼭 한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이걸 찾아드리면 그분한테 어떤 거를 할 수 있냐. 저는 이런 거 찾아드리고 보통 저도 근데 이런 분들 또 유병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유병자 설계하기 힘들어서 단기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기납은 톡톡톡 클릭하면 설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런 분들이 돈도 꽤나 많이 받았으니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과실 실비 청구할 때 준비물이 뭘까요? 3가지 했을 때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급결의서 맞습니다. 그리고 FM대로 하면 아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치료비를 썼고 했는지 따라서 이 3가지를 준비하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급결의서 그럼 고객분들은 어디 거 받아야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 거 받아야 되면 남의 거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데 내가 보상받은 거니까 상대방에서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이 3가지 준비해서 하면 되고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주제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도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끝내지 않고.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고를 꼭 주변에서 찾아서 이 고객들을 찾으면 이 고객분들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작을 수도 있지만
큰 고객을 찾으면 이분들은 진짜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고 뭐 특별하게 뭐 선물을 주거나 하지 않아도 저한테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조금 더 첫 번째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보니까 3차원 설계사님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이거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다 알아간다기보다는 아 저런 게 있었는데 그 사람도 되는 건가? 라고 탁 튀기만 하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사고 경상사고와 중상사고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과실 50%. 이제 세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자동차 상해. 자동차 상해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동차 상해는 그냥 다른 보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1년에 제 기준 한 2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비싼데 뭐냐면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를 이제는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고, 그러니까 경상사고에서는 딱 원칙대로 73만 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밑의 경우는 금액이 어떤가요? 크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상해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기성 특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자동차 상해를 난 가입을 안 했다 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분명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동차 상해랑 자기신체 사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가입하고 나는 뭐 가입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꼭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조차도 내가 보상을 이 차이를 모르는데 고객한테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가져온 이유가요. 또 어려운 개념, 산재사고를 가져와야 되는데 혹시 주변에 산재사고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산재사고는 뭘까요? 일하다 다치신 분들. 우리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일하면 다치면 산재인가요? 우리 산재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있죠. 우리 급여명세서에 산재 빠지죠. 그래서 우리도 일정 소득을 하면 산재 보상이 되는 그런 근로자다. 근데 어쨌든 산재 사고라는 건 일할 때 난 사고인데 재작년 한 2, 3년 전에 어떤 사고가 포함이 돼서 산재 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을까요? 출퇴근 사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되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다가 사고 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출근하시다가 퇴근하시다가 사고 나면요 교통사고랑 이렇게 경합되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안내를 해줄 수 있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오늘 제가 목표는 어떤 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산재사고는 과실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혼자 넘어져도 내가 실제로 안타깝지만 프레스에 손가락이 찡겨도 내 실수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잠깐 이렇게 했을 때 졸다가 그래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는 아까 보셨겠지만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면 보상된 항목이 있는데 추루룩 말씀드리면 보상 항목이 산재사고는 위자료가 여기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재사고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나가고 교통사고는 이렇게 나가고요. 이 네 가지 개념도 있는데 뭔가 이 두 가지가 보상하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목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차익이 발생한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나면요 합의금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분 최종적으로 얼마 받으셨나요? 2,800만 원 제가 밑에 안 보이시니까 적어놨는데 2,800만 원 받고 산재에서는 1,500만 원이라는 보험금 받으셨어요. 왜냐? 산재에서도 다쳤으니까 일하다 다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중복해서 보험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원래는 실제로는 4,30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산재에서 받았으니까
중복해서 받지 못해서 1,500만 원 까고 2,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이 사고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2,800만 원 받고 저기 산재에서는 1,500만 원, 총 4,300만 원 받았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대인사고, 교통사고.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뭐 그냥 그건데 여기서 그러면 4,300만 원이 아니라 5,800만 원을 받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다음 장에 시작됩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랑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항목이 차이가 나고요. 산재, 자동차 상해는 우리 자동차 보험 약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계신가요? 우리 약간 읽어보시면 앞에는 뭐가 있나요? 앞부분. 표준 약관 1에서 30 맨날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오나요? 뭐 전이암 진단비 이런 다 특약들이 나오거든요. 특약은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판매하고 있나요? 다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도 앞에는 다 똑같은데 특약부터는 다 다르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자동차 상에는 제가 H사 기준으로 적었는데 H사가 주황색으로 적어놨으면 어딜까요? 현대로 전 생각했는데 하나도 있어서 현대상 기준으로 제가 적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잘 안 보여서 바로 그냥 글자로 가면요. 요양급여는 치료비라는 겁니다. 요양하면서 이렇게 급여 받았다는 거예요. 1,300만 원 정도의 치료를 받았고 일 못하는 손해가 이제 1,500만 원 정도 받았고 장애가 생겨서 800만 원. 그래서 총 여기서 발생한 게 3,600만 원.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금액을 준 거고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근데 저기 또 1,300만 원 찍혔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사례는 이게 중복이 됐을 때 똑같은 항목을 공제해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매칭된 항목들이 있죠. 여기서 만약 100만 원 발생하고 여기서 1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둘 100 해서 200이 아니라 하나만 받아서 100입니다. 근데 100이고 15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50이 아니라 100 받고 50을 더 받아서 총 150을 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약관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게 되면요.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치료비 1,300만 원까지도 여기 들어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왼쪽만 받고 끝나십니다. 산재로 2,300만 원 받고 합의금 2,800만 원 받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그 돈을 더해보면 3,0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오른쪽은 두 개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00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크죠. 근데 이 고객을 제가 이런 고객들을 어떻게 찾아라고 말씀드리냐면 나는 자동차 상해를 가입했는데 이렇게 보상 안 받고 이렇게만 받고 끊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들이 아이고 고객님 우리 자동차 상해 가입해 주셔서 제가 이 보험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당자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보상 받게 해드리면 엄청 고객들이 신나하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사고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못 받고 그냥 지나가는 분 진짜 많으세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도 막상 물어보면 자동차 상해를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누가 왜 자동차 상해에 가입했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챗 GPT가 추천해줘서 가입했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그런 분들도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안 알려주니까 담당 설계사가 없고 담당 설계사가 몰라서 이렇게 고객분들이 못 받고 지나가는 분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런 경우가 있다. 출근하다 다치신 분들이다. 그러면 내가 이분이 자동차 상해를 가입했는지 아니면 아까 자동차 상해 가입하지 않아도 뭘 하면 되죠? 과실이 있으면 실비 청구를 해주든 찾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보험급여 지급하겠노냐 근로복지공단 이 서류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지급결의서 그리고 합의금 산출 내역서 이 세 가지 서류를 챙기시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이 두 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도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제가 트리플 보상이라 말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해당되실 것 같아서 재밌는 내용 가져왔거든요. 저도 보험 영업하다 보니까 아까도 문자가 왔던데 자꾸 문자가 옵니다. 안 보이시죠? 상급종합병원 1인실 50만 원, 12월 마감을 책임질 세 가지 상품 아래 같이 소개합니다. 23년도 겨울에 연락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연 지나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축소 예정 1인실 축소 예정 24년도 2월 달에 설 전에 축소 예정이라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2월 8일 날 설 지나고 또 이제 진짜 없어진다. 3월 달에도 또 축소 예정 확정이 됐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 뒤로부터는 문자가 안 왔습니다. 진짜 좀 축소가 됐긴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담보 없어졌나요? 아직도 축소는 됐지만 판매가 되고 있는 웃긴 친구라서 제가 이거 자료 정리하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이 문자 이렇게 쪼르 보니까 웃긴데 혹시 이 특약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가입했습니다. 이때 5년 납으로 탁 땡겨서 100세 만기까지 담보를 가입할 수가 있는데 한 달에 10,000원에서 5년 동안 내면 이걸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만기가 거의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 담보를 가져왔을 때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하면 저는 하루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되게 저렴하게 가입하는데 요즘에 이 특약 넣는 분들 많으신가요? 많이 없어요? 보통 요즘에 설계를 하면 이 특약들을 세트로 짜라라 넣어주는데 보험료가 이거 다 해도 한 2,000원이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넣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실제로 좋아하고 가입하고 싶어하는 담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담보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 제 증권인데 임직원 치료비 지원 담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보통 특약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이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법인 차량이라서 조금 이름이 다른데 여기 제가 일단 보험사마다 좀 약간이 달라서 현대, 하나, DB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이 약관이 뭐냐면 제가 이 약관을 넣으면 임직원 치료비 지원 담보 특약 이거고 상급병실 지원 특별 약관입니다. 제 보험료 방금 보시면 이거 넣는데 11,200원 정도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원이죠. 1,000원인데 이 특약을 가져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말씀드리면 상급병실 쓰면 30일 한도로 한 사고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상급병실 쓰게 되면요. 혹시 상급병실 하면 또 떠오르는 보험이 있나요? 우리 다들 웬만하면 가입하는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상급병실 키워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10만 원. 상급병실로 차액을 하면요. 1일 평균 10만 한도로 50%까지 10만 한도. 그러니까 실제로 20만 원 이상 쓰면 하루에 10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재미있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면 다들 어디 입원하시나요? 한의원 입원하시겠지만 우리가 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입원은 웬만하면 못합니다. 근데 이 병원의 느낌 아시나요? 우리 동네에 있지만 꽤 크지만 좀 잘 가고 싶은 병원. 그래서 좀 중형 병원에서는 상급병원 아니지만 종합병원 있잖아요. 여기 가면요, 제가 보니까 특실 입원료가 하루에 30만 원입니다. 이거를 누가 많이 갈까요? 돈 많은 분들 가시는데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교통사고 나서 15일 동안 교통사고 나서 이 상급병실 쓰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 이 돈 내주나요?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비 외에 이거는 병원에 제가 450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아까 첫 번째로 제가 가입한 담보에서 20만 원짜리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15일 입원하면 300만 원 하고 두 번째로는 실손해서 15일 하면 150만 원. 그리고 상급병실 아까 제가 가입한 담보 11,000원짜리에서 하면 450만 원 그냥 돌려줍니다. 그럼 저는 교통사고 나서 상급병실에 가면요. 카드 결제로 해서 450만 원치 실적을 쌓을 수 있고요. 그럼 1% 정도 돌아오겠죠. 그리고 지출은 450만 원 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거의 수백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15일 입원이라는 것은 2주 정도인데 이게 뭐 입원이 길 수도 있지만 짧게 한다고 했을 땐 좀 금액이 줄어들어도 대부분 많이 가입한 담보이기 때문에 이 담보만 추가해서 고객분들한테 내가 고객님한테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보상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고객분들께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한번 나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네 라고 하고요. 우리 실손보험 다들 가입 안 했나요? 고객분들이? 웬만하면 다들 있으시죠? 있는 거 갖고 내가 찾아줄게. 보너스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러면서 종합특약도 같이 넣을 때 이것도 이렇게 세트로 해서 해주게 되면 고객분들한테 이만큼의 돈을 몇백만 원씩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이거 다 기억하실까요? 이제 여기서 나는 내가 오늘 강의를 듣고 집에 가시면서 아니면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영업하시면서 꼭 이런 고객분들을 한 명쯤 꼭 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왔고요. 이제 딱 강의 시간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제가 강의 주제가 영업 독립부터 자체 DB를 시스템으로 장착하라는 건데 저는 항상 보험을 할 때 제가 업무 자체가 보험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 주변 분들한테 이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받는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내 주변에서 이런 사례. 그래서 우리가 꼭 직접적으로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알려줬을 때 고객분들은 그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부터 뭔가 베네핏을 받는다라고 꼭 느끼거든요. 그래서 베네핏을 줄 수 있는데 그 베네핏이 바로 저는 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설계사분들이 꼭 소개도 받고요. 추가 계약도 받을 수 있다. 신뢰받지 못하면 계약했던 것도 그냥 해지가 되고 한수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자동차 보험을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자 잘하시는 분야가 있잖아요. 나는 화재를 잘해. 나는 진짜 다른 보험을 잘해. 라고 했을 때 고객분들한테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는 설계사가 되어서 조금 계속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보험 설계사분들이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에게 보험 설계사로부터 나의 역할을 찾아서 계속 인지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객 관리 노하우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DM을 보내거나 아니면 선물을 조금씩 보내거나 아니면 같이 만나서 밥을 먹거나 심지어 저는 정말 높으신 분들이 김치를 직접 담가서 보내주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보험금이란 키워드로 고객분들께 다가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는 이것도 좋지만 난 이거 더 잘해 라고 하는 생각을 키워드를 잡아서 계속 앞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나의 방향, 나 여기 있어 라는 것을 항상 계속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분들한테 나 여기 있어 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가서 만나는 방법.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또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요즘에는 카톡 펑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SNS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주로 그런 영상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같이 영상을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기회로 저도 천만 설계사에 한번 나가게 돼서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축복이 돼서 기쁘기도 하고요. 계속 저도 유튜브를 저도 자체적으로도 좀 만들어서 해보고 있고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우리 여러분들만의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고객분들한테 나를 알리고 나한테 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 좀 어떠셨나요? 좋았는데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으실까요? 다행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신화공 시리즈입니다. 신화공 아시는 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책 시리즈가 있어요. 신화공. 그래서 오늘 이게 완벽하게 공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앞으로 보험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버리시고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느립니다. 정말로 시험에 나오는 거 딱 정말 고객한테 필요한 거 딱딱딱 해서 그거 맞네? 한번 찾아봐서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보험금 키워드는요. 내가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거를 계속 헛짓하거나 고객한테 좀 실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주변에 찾을 수 있게 제가 일부러 그런 주의사항을 쭈루룩 나열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진도 찍어 주셨겠지만 저기 밑에 작게 뭐라 썼죠? 후기를 저희 카페나 방법을 여기 MC님께서 한 번 더 안내해 주실 텐데 적어 주시면 제가 강의 안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실제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더 영업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좀 저만의 뭔가 특별한 자료를 좀 더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노가다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제가 후기를 보고 이분은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보내드리고 이분은 괜찮다 싶은 분들만 해서 직접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 끝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강의를 많이 듣지만 강의 듣고 그냥 지나갈 때도 많지만 한 단계 더 내가 알아가서 도약할 수 있고 이 배운 것을 통해서 뭐 판매만 하면 끝인 저도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안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 연락 왔을 때 저도 최대한 다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보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객분들과 접촉하고 도움을 드려서 계속 롱런하는 우리 대표님들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강의가 2시 30분까지 쉬는 시간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앞에 제가 있을 테니까 명함 나눠드리거나 좀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면 됩니다.